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예전 제 채널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두카티나 허스크바나 등 유럽의 모터사이클 제조사도 다루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혼다와 야마하 그리고 가와사키까지 다뤘었는데 정작 스즈키는 다룬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4대 바이크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속도에 집착하는 브랜드이자 자신들의 철학을 입혀 장인정신으로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스즈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즈키의 시작. 스즈키의 창립자인 미치오 스즈키는 1700년경부터 방직 산업이 번창했던 일본 엔슈 지방의 농가에서 1887년에 태어나 7에서 8살 때부터 밭에서 일을 하며 14살부터는 옥수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살이었을 때인 1904년 갑자기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엔슈 지역의 많은 목수들은 군용품을 만들기 위해 방직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이에 미치오 스즈키의 인생 역시도 목수에서 방직업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당시 엔슈모리 지역은 체크무늬 패턴 방직으로 유명했는데, 여기서 미치오 스즈키는 기존의 방직기로는 체크무늬 패턴을 직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목수로서의 기술을 살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기존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체크무늬 패턴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직기를 개발해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미치오 스즈키는 1909년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스즈키 방직기 제작소를 열어 방직기를 생산했는데, 당시 스즈키의 방직기는 기능뿐만 아닌 내구성에서도 우수함을 보였고, 특히 방직기의 내구성은 너무 좋다 보니 고장도 나지 않아 때때로 판매 부진도 겪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미치오 스즈키는 기계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하는 것을 더욱 강조했고, 현재도 미치오 스즈키의 그런 철학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스즈키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당시 스즈키 방직기는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방직기를 유통할 정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이 외에도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농기구와 생활용품 같은 다양한 물품들까지 생산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게 되었죠. 그러나 갑작스런 2차 세계대전으로 스즈키 공장은 잠시 중단되어 전쟁에 사용되는 탄약 제조사가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본업인 직기 생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1951년 일본의 면화시장이 붕괴되며 더 이상 나무로 만든 방직기는 필요치 않았기에 미치오 스즈키는 새로운 사업을 다시 모색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격 스즈키 모터사이클의 시작. 전쟁 중 많은 군용차를 보며 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었던 스즈키였지만 자동차를 만들 기계와 부품들이 너무 비싸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미치오 스즈키의 사위였던 슌조 스즈키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다가 자전거에 모터가 달려있다면 누구나 쉽게 언덕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미치오 스즈키는 슌조 스즈키와 함께 자전거에 모터를 장착한 모페드를 만들게 되었죠. 게다가 당시 일본의 상황은 전쟁 중 많은 일본인들이 자동차와 이륜차를 경험하면서 개인용 이동수단인 모터사이클 열풍까지 맞물리게 되었고, 그렇게 스즈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방직기에서 모터사이클로 사업을 잘 전환하나 했지만, 당시 엔슈 지역의 하마마치에만 30여 개의 모터사이클 회사가 있었기에 초창기 스즈키의 모페드는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이륜차 시장은 혼다가 꽉 잡고 있는 상태였기에 미치오 스즈키는 포기할 법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페드를 더 발전시켜 1952년 36cc 이행정 엔진이 탑재된 1마력의 파워프리를 선보였고, 그 파워프리에서 배기량을 60cc로 업그레이드한 2마력대의 다이아몬드 프리까지 만들어 1953년 제1회 후지산 힐클라임 레이스 모터사이클 부문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 외에도 삿포로 홋카이도 3000km 거리를 성공적으로 완주해내면서 스즈키 모터사이클은 일본 전역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 당시 한 달에 6000대의 모터사이클까지 생산해내면서 본격적으로 스즈키 자동차 공업사로 이름을 바꿔 360cc 엔진을 품은 스즈키 최초의 자동차 스즈라이트까지 선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미치오 스즈키는 여러 공학 분야에서 120여 개의 특허를 내고 1957년 70세의 나이까지 스즈키 자동차 주식회사의 사장직을 맡으며 스즈키의 기술 개발을 맡았었는데, 여담으로 남자 후계자가 없었던 미치오 스즈키는
그의 사위이자 같이 모페드를 만들었던 슌조 스즈키를 자신의 후계자로 두었고, 가장 현재까지도 스즈키의 회장직에 있던 스즈키 오사무라는 인물도 슌조 스즈키의 사위로, 스즈키는 그렇게 4연속 사위들이 회장직을 역임하는 기상천외한 회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레이스와 함께 성장한 스즈키. 과거 자전거에 모터를 단 것에 불과했던 다이아몬드 프리로 후지산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스즈키는 엔진의 성능을 더 높이고 제대로 된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데 집중해 이 이후로 개최되었던 아사마 화산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경쟁사였던 혼다가 세계 무대인 맨섬 TT에서 6위라는 성적을 거두고 일본 레이스에 돌아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보며 스즈키는 다시는 레이스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사마산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혼다의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는 스즈키 담당자에게 국내 대회가 아닌 세계 최고의 대회 맨섬 TT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에 스즈키 레이스 담당자들은 경주에 대한 열망으로 휴가도 반납한 채 1960년에 치러질 맨섬 TT를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세계 무대는 처음이었던 스즈키였기에 제대로 된 테스트 주행은 고사하고 60.725km를 자랑하는 맨섬 TT의 코스 역시도 그저 영화 필름에 담아 코스를 파악하기 바빴는데, 그래도 기본에 충실했던 스즈키의 바이크들은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125cc 부문에서 15, 16, 18위를 차지하며 모든 드라이버들이 완주를 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물론 그 사이에 혼다는 더 성장해 3년차였던 1961년에 맨섬 TT 125cc 부문에서 유럽의 강팀들을 다 제치고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하는 대업적을 남겼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스즈키는 더욱 분발해 그 다음해인 1962년에 비로소 맨섬 TT 50cc 부문 우승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50cc 부문과 125cc 두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후로도 스즈키는 자동차처럼 똑같이 24시간을 달리는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에도 참가해 현재까지 15번의 우승을 가져가며 가장 우승을 많이 차지한 제조사가 되었고, 이 외에도 모토GP에서는 혼다와 야마하에 이어 일본을 대표하는 세 번째 제조사로 참가하면서 1971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97번의 우승으로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되었죠. 물론 현재는 모토GP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즈키는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가 되어 일본의 경차 시장과 인도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며 이 외에도 레저보트와 요트까지 만드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었지만, 그들의 탄생 배경이자 전부였던 모터사이클 하나만큼은 혼다와 야마하처럼 대중적이지 않고 가와사키와는 또 다른 스즈키만의 매력과 장인정신 그리고 속도에 대한 집착으로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전세계 많은 스즈키 오너들과 팬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직기로 시작해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가 된 토요타, 그리고 맨섬 TT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고 F1까지 진출했던 혼다까지 마치 이 두 회사의 역사를 거짓말처럼 합쳐놓은 것 같은 스즈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스즈키 하면 딱 떠오르는 GSX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슈퍼바이크 하야부사, 그리고 제가 스즈키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카타나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스즈키의 더욱 다양한 소재들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